네, 우선 주제는 꿈의 시작, 노력의 시작, 원하는 결과인데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 꿈의 시작입니다. 저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당시 UN 연설에 나서서 발표를 했었던 어린 여성 환경운동가인 툰베리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국제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1학기 때 이제 진로 그 둘의 20주년 때 둘의 20주년이 아닌가? 어쨌든 선배들이 와서 직업을 가르쳐 주는 걸 보고 기초 시급보다도 못 버는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꿈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중심점 연결을 해주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일을 했었던 외교관에 빠져서 외교관이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교관이 가는 길은 너무 벅차고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정치인을 하고 싶었지만 정치인에 관한 영상을 보던 중에 밀가루를 던지고 욕을 하고 서로 싸움을 하는 정치인들의 그릇된 모습을 보고 바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중학교 3학년 초반에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 기구인 아프리카 연합에서 한국인 최초로 외교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이외에도 다른 대륙인 중앙아시아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는 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일을 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가 매우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일은 세계 중심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이라 하면 저는 뉴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월스트리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명한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서 거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대륙에게 어드바이저를 해줄 수 있는 AU와 유네스코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갖자마자 우선 바로 교보문고로 달려가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책을 몽땅 사왔는데요. 물론 아직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단 두 권을 읽고 저는 바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대사관 10곳과 남아공 부통령 그리고 모리셔스라는 국가의 대통령과 세이셸이라는 섬의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편지를 총 13개를 보냈었는데요. 답장이 전부 다 오진 않았었고요. 그때 뿌듯함을 가지고 아직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프리카는 저기 뒤에 보시면은 유럽 아래에 있는 대륙인데요. 5대륙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추울 때는 가장 추운 대륙입니다. 5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은 흑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요즘에는 유색인종들과 백인인종들까지 많이 들어와서 문화의 공존이라는 인식이 되고 있는 대륙이고 5대륙 중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아서 노동력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륙으로. 다음은 중앙아시아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불렸던 소련에서 해체되면서 발생했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국가가 중앙아시아인데요. 백인부터 러시아에서 내려온 이주 백인부터 저희의 그 고조선 때 함께 거주해서 온 고려인들까지 함께 살고 있는 여기도 말 그대로 문화 공존이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대륙이고요. 여기는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석유라던가 아니면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의 허베이나 구글이나 다이톤 같은 다국적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챕터 3는 제가 현실을 부딪히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했던 저의 꿈과 달리 현실은 굉장히 비참했었는데요. 그 13개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학원을 돌아와서 이메일을 봤더니 성경 앱에서 날려왔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외에는 답장이 온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반대와 주변 사람들의 무시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XY세대인 부모님들의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관한 선입견이 굉장히 심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고요. 주변 사람들이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하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외에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이자 대륙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 뿐이었습니다. 편지를 올 때까지 보냈는데요. 남아공에는 총 8차례의 편지를 보냈었고 모리셔스에는 총 10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메일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정보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회가 왔을 때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망설이기보다는 무조건 잡아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엔 최종 나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놀랍게도 모리셔스 대통령께서 서한이 오셨었는데요. 내년이나 내후년 모리셔스가 이제 대한민국에다가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임시 대사인 CD 야헤아라는 분께서 편지가 오셨는데, 만약에 대사관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고위 간부 회담이나 아니면 국경 행사일날 저를 초대해서 함께 활동을 하기로 했고요.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꼭 저를 방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혹시 이 국기가 어디 나라 건지 아시겠나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으로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는 라이베리아라는 국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진국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것과 위에 국기를 보여주었을 때 미국보다는 라이베리아가 먼저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이자 꿈이자 희망이자 목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언인데요. 너에게는 아직 꿈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 피터팬 영화에서 말했었던, 피터팬이 말했던 장면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좋아하는 글인데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저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